식습관이 이제 암 예방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데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연구를 보면은 암 발생의 30%, 많게는 이제 50%까지 이 잘못된 식습관이 이제 암을 유발한다. 이제 이런 연구 결과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건강한 식단이 뭔지는 뒤에서 제가 자세히 좀 말씀드릴 텐데, 이 건강한 식단들은 암세포 성장을 억제하고요. 또 면역력을 올릴 수도 있고, 신체 염증을 줄이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장내 미생물 환경을 이제 개선하는 그런 음식의 섭취가 암 예방에 이제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데요. 그게 왜 그러냐면 우리 면역계는 사실 핵심은 두 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게 하나가 흉선이라는 거고요. 이 가슴뼈 뒤편에 있습니다. 근데 이 흉선은 60대가 되면은 10대 10% 정도밖에 안 남거든요. 다 퇴화를 해가지고. 그러니까는 연세가 드시면 면역은 계속 떨어지게 되는 거고, 그러면서 이제 나이가 들면서 암을 억제를 못하니까 이제 암이 계속 발병률이 높아지게 되는 거죠. 연세에 따라서. 그런데 이제 이 흉선 말고 핵심적인 면역기관이 하나가 더 있는데요. 그게 바로 장입니다. 특히 소장인데요. 소장암은 잘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소장암은 발병이 아주 적거든요. 다른 뭐 대장암은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왜 소장암이 적냐면 우리 소장에 면역계 70%가 몰려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암이 생길 수가 없는 거죠. 젊은 친구들이 암이 잘 없는 이유랑 비슷해요. 우리가 먹는 음식에 따라서 이 소장의 면역력이 조절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음식이 상당히 이제 암 발병과 이제 직결돼 있는 거죠. 예, 그 항암 음식은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하거나 또는 전이를 방지하고 이제 면역력을 높이는 데 기여하는 음식을 말하는데요. 이런 식품의 특징은 첫 번째로는 항산화 물질이 이제 풍부한 거죠. 그래서 활성산소로 인해서 이제 세포가 파괴되는 거를 막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고, 뭐 비타민 C나 뭐 셀레늄이나 이런 것들이 영향을 주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염증을 줄이고 세포 손상을 막는 성분, 뭐 그런 것들이 이제 포함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저당 성분. 암이 좋아하는 게 이제 당이잖아요. 그래서 저당 물질이 이제 많은 거. 그 다음에 섬유질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현대인들이 암이 발병하는 거하고도 이 저섬유 음식을 먹는 거하고도 관련이 있거든요. 섬유질을 많이 안 먹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장에 이제 면역력이 약해지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지금 우리가 가공식품을 굉장히 많이 먹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오래 사는, 장수하는 마을에 가면은 어떤 말이 있냐면 farm to kitchen 이런 말이 있어요. 농장에서 바로 식탁으로 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중간에 가공을 거치지 않는 음식들을 먹어야지 된다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는 현재는 뭐 편의점에 간다든지 이러면 초가공 식품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여러 번의 가공을 거쳐서 실제로 이제 그런 식품들은 뭐 이를테면 멸균돼 있기 때문에 우리 장내세균에 도움을 주는 그런 물질들이 거의 없다고 봐야죠. 그래서 식품으로서 이제 그런 가공이 많은 초가공 식품들은 좀 문제가 있고, 그래서 자연 음식들이 훨씬 이제 항암에 도움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항산화 물질이 많은 식품, 그 다음에 염증을 줄이고 세포 송산을 막는 그런 성분이 있는 거, 그 다음에 저당 고섬유질 식품, 그 다음에 자연적인 식품,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항암 음식이라고 따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우리가 기본적으로는 과일과 채소를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건강에 좋다고 하는데 이제 그 중에서는 당이 너무 높은 것들은 사실은 이제 암이 좀 걱정되는 분들은 좀 줄이셔야 하고요. 그래서 과일 중에서는 저당 과일, 뭐 베리루라든지, 뭐 레몬이라든지, 라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좋겠고, 그 다음에 단백질로 우리가 동물성 단백질을 먹어야 이제 힘이 세지고 면역력 올라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동물성 단백질들은 좀 문제가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건 뒤에서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 그래서 동물성 중에서는 그래도 생선류 중에서는 흰살 생선을 권합니다. 이 대구나 명태 이런 것들이 좀 중금속이 적고 단백질이 풍부한 이제 흰살 생선이 되겠고요. 세 번째로는 이제 잡곡이나 통곡물들이 되겠는데요. 뭐 현미라든지 퀴노아라든지 귀리라든지 섬유질이 좀 풍부한 이런 이제 통곡물이죠. 많이 깎아내지 않은 그런 곡물들을 먹어야 이제 혈당 피크나 이런 걸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잡곡이나 통곡물을 권하는 거고요. 네 번째로는 이제 견과류인데요. 견과류 중에 사실 가장 뭐 권장 드릴 만한 거는 호두입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은 견과류들 중에서 오메가3와 6 비율이 제일 높아요. 호두가 그나마. 그다음에 뭐 아몬드라든지 브라질너트는 또 셀레늄이 있기 때문에 더 이제 권장을 하죠. 그 장수마을인 블루존, 이제 100세 이상이 제일 많은 마을에 이제 시기의 공통점으로
견과류를 하루에 60g 정도 먹는다는 연구가 있어요. 그래서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굉장히 많이 먹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로는 버섯류입니다. 버섯류는 우리 면역을 올려주는, 그러니까 우리 면역계 중에서 암을 잡아먹는 면역이 NK세포, T세포가 있고, 또 이제 우리 몸에 각 관문처럼, 경비병처럼 이제 수지상세포나 이제 대식세포가 있는데, 버섯류들은 주로 대식세포를 자극하는 베타글루칸이라는 물질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차가버섯이라든지 상황버섯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약용버섯들은 그 베타글루칸 양이 굉장히 많고요. 또 일반적으로 우리가 먹는 표고버섯이나 이런 식품을 먹는 것들에도 꽤 있기 때문에 버섯류를 평상시에 이제 즐겨 드시면은 면역력을 올리는데 도움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암을 억제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첫 번째는 야채류와 그 다음에 과일 중에 저당 과일, 그게 이제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단백질 중에서는 동물성인데 그 중에서도 신사생선을 이제 권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잡곡이나 통곡물을 권하게 되고요. 네 번째는 견과류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이제 버섯류고요. 소개해주신 항암 음식들의 공통점이 있을까요? 이 음식들의 공통점은 일단 항산화 효과가 높다고 봐야죠. 이제 우리가 활성산소가 많아지면, 그러니까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는다든지 아니면 과도한 운동을 했다든지 그럴 때 이제 활성산소가 많이 몸에 생기는 거거든요. 과로를 하면 생기는 건데, 그런 것들을 이제 막아주는 그런 효과를 내는 항산화 성분이 이제 많다고 볼 수 있고요. 암세포 성장을 억제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염증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뱃살이 안 좋다, 이 내장지방이 안 좋다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사실은 내장지방에서 끊임없이 염증 반응이 일어나거든요. 그것 때문에 이제 염증이 높아지니까, 그래서 사실 염증이 오래되면 이게 암을 악화시키는 요인이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염증을 억제하는 이런 공통적인 성질을 갖고 있는 물질을 항암 음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면역력을 올리는 음식들인 거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버섯류라든지 이런 것들은 직접적으로 이제 면역력을 자극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장내세균을 훈련을 시켜서 이제 면역을 올리기도 하죠. 그 다음에 이 또 하나의 공통점은 자연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공되지 않은, 그냥 들에서 바로 나온 거, 농장에서 어떤 가공을 거치지 않고 바로 식탁으로 온 거, 이런 자연적인 성분들이 우리가 오랫동안 먹어왔기 때문에 우리 몸에 익숙한 거죠. 그래서 사실은 가공된 것들은 방부제라든지 우리한테 익숙하지 않은 물질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면역을 떨어뜨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자연적인 성분이라는 게 중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음식들의 공통점의 또 하나는 이제 당분이 좀 낮고 섬유질이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혈당도 낮출 수 있고 장내 환경을 이제 개선시킬 수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다시 정리하자면 항산화 효과가 있는 거, 그다음에 염증을 억제시키는 것들, 면역력을 올리는 것들, 그다음에 자연적인 성분인 것들, 그다음에 저당분이면서 고섬유질인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항암 음식의 공통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